안녕하세요. 스터디원 이성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가 있고 다양하게 변형, 응용되는 문제들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수업을 할 때에도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또는 제가 문제를 풀어줄 때 그 문제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분석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문제를 푸는 전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공들여서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풀었을 때와 다른 방법으로 풀었을 때를 서로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또 이 문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조건으로 변형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 방법이 여전히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은 잘 모르겠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문제를 푸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결국은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가능한 방법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수업을 진행하다가 어떤 학생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질문을 받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그와 관련된 다른 공식에서도 이 개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설명을 하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수학 상 원의 방정식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1차 함수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 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학생이 질문했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상의 원의 방정식 단원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거든요.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써있는 이 두 가지 방정식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방정식이고요. 즉, 이 식의 즉 이걸 만족하는 x, y들의 집합이 바로 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두 번째 2차식, 이 2차식의 x, y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또 다른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때 이 원과 이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면, 자,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두 개의 원이 교점을 두 개를 갖고 있다면 이 두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문제를 푸는데 물론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저에게 질문한 내용은 두 원이 있을 때 교점을 지나는 원을 왜 이렇게 구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공식을 잘 외워서 그냥 문제를 푸는데 써먹는데 급급할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이 공식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공식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1차 함수를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x-2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즉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할 때 이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봐라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먼저 둘의 교점을 구하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교점을 구한 뒤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겁니다. 자,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학생들이 아마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공식이 존재하거든요. 물론 이 공식을 알아서 이 공식으로 증명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둘의 교점 지나는 직선을 x 빼기 2y 더하기 1 더하기 k배에 x 더하기 y는 0. 물론 이 k는 사실 여기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또 이런 방법으로 구한 것도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형태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보면 위에서 살펴보았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살펴보고 나면 그 원리를 바탕으로 이것 또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y제곱 더하기 4는 0이라는 식을 적어주고서 이게 직선인지 확인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선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식을 쓰고서 자, 이 식은 그럼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역시 학생들 대부분은 이건 직선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도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이라고 부르는 식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1차 함수라고 부르는 식을 말합니다. 1차 함수는 기본적인 형태가 y는 ax 더하기 b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음함수의 형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mx 더하기 ny 플러스 l은 0이라는 이렇게 x에 관한 1차항과 y에 관한 1차항 그리고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1차식이 됩니다. 이런 형태여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얼마라는 숫자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직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럼 방금 살펴봤던 공식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px 더하기 qy 더하기 r은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둘은 m,n이라는 교점을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즉, 이 식에 m,n, x에다 m, y에다 n을 넣으면 0이 되고 이 식 또한 x에다 m, y에다 n을 넣으면 0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때 둘의 교점, 즉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여기서 K는 뭐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K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떤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한번 바라볼 때 이 식이 일단 직선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로 했으니까 그 직선은 어쨌든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얼마는 0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위의 식을 살펴보면 ax와 kpx가 더해져서 몇 x가 되겠죠. 그리고 by와 kqy가 더해져서 몇 y가 될 겁니다. 그리고 c와 kr이 더해져서 얼마라는 상수가 될 거고요. 이것들의 합이 0이라는 형태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이기 때문에 이 식은 직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기로 했는데 직선을 구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이 과연 둘의 교점을 지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m,n, 즉 x에다 m, y에다 n을 대입하면 이 식은 둘 다 0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려면 x에다 m, y에다 n을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다 대입을 하면, 자, 아까 대입하면 0이 된다고 했죠. 또 여기 대입하면 역시 0이 되니까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이 되므로 이 식은 x에 m, y에 n을 넣었을 때 역시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직선이기도 하고 또 이 점을 지나기도 하니까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자,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렇게 구하는 건 알겠는데, 자, 방금 우리는 한 직선을 쓰고 K라는 것을 이렇게 오른쪽에다 곱했거든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K의 역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구한 이 식은 바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사실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죠. 지금 하나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점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이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게 바로 K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K라는 값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는 이 다양한 직선들이 모두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점 말고 또 다른 점을 하나 정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 점을 만약에 1,3이라고 한다면 1,3을 지난다, 즉 대입했을 때 0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을 통해서 그때의 K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학생들 중에 제법 통찰력이 있는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선생님, K를 오른쪽에 곱해도 되는 건 알겠는데 왼쪽에 곱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K는 어차피 정해지지 않은 상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곱해서 더한 것도 역시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네, 맞거든요. K를 여기 곱해도 되고 여기 곱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곱했을 때와 여기에 곱했을 때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을 배우고 나면 자, 두 직선 1번과 2번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할 때 둘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을 배우고 나면 꼭 의문을 가졌던 게 있습니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혹시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도 1번 직선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그럼 내가 구한 이 식이 1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2번 직선 또한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그럼 이 직선이 2번 직선도 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거 간단히 쓰면, 자, 1번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2번 직선은 0이라고 쓴 게 됩니다. 자, 밑에 거는 1번 직선 곱하기 K 더하기 2번 직선은 0이라고 쓴 게 됩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위의 식은 K가 0이면 1번 직선이 됩니다. 근데 2번 직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다 가능하지만 2번 직선, 바로 이 직선만큼은 불가능합니다. 이 직선은 다른 모든 게 가능해도 2번 직선, 즉 이 점을 지나는 2번 직선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식을 보면 만약에 K가 0이라는 값을 갖게 되면 2번 직선이 되겠죠. 반대로 이 직선은 어떻게 K의 값을 대입해도 1번 직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자, x-2y 그리고 k배에 x 더하기 y는 0이라는 직선을 세웠을 때 만약에 k가 0이라면 이 직선은 x 빼기 2y는 0이라는 바로 이 직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k의 x
더하기 k-2의 y는 0이라고 하고서 자, 이 직선이 되려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즉,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는데 둘은 같아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은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 공식을 배운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능숙하게 쓸 수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k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지만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공식을 살펴봤거든요. 자, 그러면 그 원리를 바탕으로 이 공식을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뭐였죠? 우리는 어떤 식을 보고 1차 함수라고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몇 y 더하기 얼마는 0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원의 방정식으로 인식합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원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경우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본 가장 중요한 특징은 x의 1차항과 y의 1차항의 개수는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얼마라고만 했으니까요. 상수항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x제곱과 y제곱, x제곱과 y제곱은 둘 다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제가 1이라고 하지 않고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양변에 만약에 2를 곱했다면 그때는 뭐 2가 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의 방정식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일 때 이렇게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이 식을 전개했을 때 x제곱, y제곱, 즉 2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먼저 이 공식에서 말한 이 식이 과연 원의 방정식인지부터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개수를 살펴보면 2차항의 개수는 1 더하기 k가 됩니다. 그리고 몇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제곱의 개수를 살펴보면 자, 1 더하기 k의 y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몇 y가 되고 또 얼마는 0이라는 형태의 식이 됩니다. 즉, 이 식을 정리해보면 1 더하기 k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1 더하기 k y제곱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이라고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강조했던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은 2차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원인 건 알겠는데 과연 둘의 교점을 지나느냐가 중요해졌겠죠. 그럼 교점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둘의 교점을 한번 m,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이 식에 대입해도 0이 될 거고요. 이 식에 대입해도 0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원이 이 점을 지난다면 이걸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이 식에 넣었을 때 그리고 이 식에 넣었을 때 다 0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0 더하기 k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역시 0이 됩니다. 그 말은 이 식이 m,n을 지나는 식이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둘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k라는 것을 여기에 곱해도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됩니다. 되는데 둘의 차이는 만약에 1번 원이 있고 자 2번 원이 있다고 할 때 자, 지금 제가 1번에다 k를 곱하고 그 다음에 2번 더한 것은 0이라고 했거든요. k가 만약에 0이라면 2번 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원은 1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네. 아까처럼 직선처럼 k를 어떻게 곱하느냐에 따라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원이 될 수 있느냐, 이 원이 될 수 있느냐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형태라면 이런 식으로 적당히 k를 곱해서 더했을 때 그와 비슷한 어떤 성질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런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라는 그래프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둘 다 이차함수거든요. 그때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마침 보니까 이 식은 x제곱 빼기 y는 0이라고 얻어지고요. 자,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y 빼기 4x는 0이라고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한번 이 식을 빼볼까요? 자, 이 식을 빼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둘을 빼보면 마이너스 2y 더하기 4x는 0이 되고 이 식은 y는 2x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식의 형태는 직선이죠. 직선인데 자, 지금 제가 둘을 빼서 얻어낸 식이거든요. 근데 두 식은 다 0,0 그리고 요 교점을 뭐 n,n이라고 했을 때 자, 두 식이 다 m,n을 지나기 때문에 어쨌든 둘이 뺀 이 식도 m,n을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둘이 뺀 식이 2차 함수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식도 이 점을 지나게 되겠죠.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식이 주어졌을 때 자, f, x, y라는 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g, x, y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두 식에다가 적당한 상수 k를 곱해서 더하게 되면 이 식은 당연히 둘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의 형태가 뭐냐에 따라서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또는 2차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y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는 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2y는 6x 빼기 1이 되겠죠? 더했으니까 당연히 둘의 교점을 지날 겁니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식인데 직선이니까 교점을 지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위에다 2배를 해볼까요? 자, 2배를 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3y는 x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식은 당연히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 2차 함수는 둘의 교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이런 의미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원 그리고 자, 아까 살펴봤던 요 두 개의 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두 원을 빼면 2차항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a 빼기 p의 x 더하기 b 빼기 q의 y 더하기 c 빼기 r은 0이라는 즉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이라는 직선이 되거든요. 두 원을 뺐으니까 둘의 교점은 당연히 지나겠죠. 당연히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식의 형태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얻어낸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한 것은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공식,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는 공식을 떠나서 어떤 두 그래프가 있을 때 두 그래프의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더하거나 빼서 얻어낸 식은 무조건 그 교점을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서 그것은 직선이 될 수도 있고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런 공식이 나왔구나,
저런 공식이 사실은 그 원리가 예전에도 동일한 곳에서 적용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수학을 보는 눈이 조금은 넓어지실 거거든요. 우리가 비슷해 보이는 공식, 비슷한 패턴으로 나온 공식은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원리가 다른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책에 없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조금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뭐 어떤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아무래도 머리가 아프다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끝까지 이 내용을 듣고 이해하려고 해보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은 예전보다 더 마음 깊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은 어쨌든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눈을 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신다면 분명히 예전과는 달라질 때가 올 겁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계속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